탐조는 온 가족이 함께 누리기 매우 좋은 취미입니다. 산이든 강이든 숲이든 들판이든 바다이든 새는 어느 곳에나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에나 있죠. 또 탐조는 다른 활동과 결합하기 매우 좋습니다. 낚시를 하러 가서 탐조를 할 수도 있고 밭에서 돌아오며 탐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등산을 하면서도 탐조를 할 수 있고 갯벌에 가서 낮에는 탐조를 하고 밤에는 해루질을 할 수도 있죠. 탐조는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차에 언제나 4대의 쌍안경과 2대의 만원경을 싣고 다닙니다. 오늘은 가족 탐조의 필수품인 쌍안경과 만원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야이든 장비병이라는 게 있죠. 왠지 탐조를 하려면 수백만 원짜리 쌍안경이나 탐조망원경을 사야만 할 것 같고 기왕이면 새 사진도 찍게 고가의 카메라를 구입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누구나 한 번쯤은 들 것입니다. 물론 정말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이라면 그런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당한 중저가의 장비여도 가족 탐조를 즐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300만 원이 넘는 쌍안경도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고가의 쌍안경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꼭 그런 비싼 쌍안경이 있어야 가족 탐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유리딱새와 어묵눈이가 사용하는 쌍안경의 가격은 8만 원입니다. 이 쌍안경으로 유리딱새와 어묵눈이는 지난 4년 동안 탐조를 아주 잘 즐겨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필드에서는 쌍안경이 무척 험하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다른 물체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가의 쌍안경은 가족 탐조보다는 어른들의 탐조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쌍안경은 가족 수만큼 구입해야 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혼자서 즐길 때는 한 대로 충분하지만 4인 가족이라면 4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취미나 마찬가지로 가족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족 수만큼 구입하기보다는 한두 대를 구입하여 시작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할 쌍안경은 어른들이 사용할 것보다는 작고 가벼워야 합니다. 무거우면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거든요. 아이들에게는 32mm 이하의 구경을 추천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다양한 종류의 어린이 쌍안경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호반사는 980g의 10x50 쌍안경을, 유리딱새 어묵눈에는 520g의 8x32 쌍안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율은 7배에서 10배 정도가 적당합니다. 쌍안경을 사용해보시면 손떨림이 관측을 방해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배율이 10배가 넘어가면 손떨림의 효과가 너무 심해져서 관찰이 어려워집니다. 개인적으로 어른들이 사용할 쌍안경도 10곱하기50 이상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배율이 높을수록 손떨림이 심해지거든요. 배율이 높은 쌍안경들은 삼각대를 필요로 합니다. 손떨림을 줄이기 위해서 어댑터를 사용하여 삼각대에 고정시켜 관측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쌍안경에는 앞부분에 어댑터와의 연결 부위가 있어서 추가로 어댑터와 삼각대를 마련하면 손떨림 없는 관측이 가능합니다. 대신 편하게 움직이며 관측할 수 있다는 쌍안경의 장점이 사라지죠. 저희의 경우 어댑터를 구입하기는 했는데 아주 가끔 사용하는 편입니다. 쌍안경은 가까운 곳에 있는 새를 보는 용도입니다. 하지만 탐조를 지속하다 보면 결국에는 망원경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강이나 들판, 갯벌에서 멀리 있는 새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쌍안경으로는 부족하거든요. 또 가까이에 있는 새라 하더라도 더 크게 확대하여 관찰하고 싶을 때에도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망원경에는 별을 보기 위한 천체 망원경이 있고 지상을 관찰하기 위한 필드 스코프가 있는데 탐조용 망원경으로는 필드 스코프를 사용합니다. 쌍안경은 두 눈을 사용하여 보기 때문에 입체감을 주고 손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재빨리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새들을 포착하기 좋은 반면 배율이 낮고 손떨림으로 인한 관측 방해가 있습니다. 반면 망원경은 한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입체감이 없고 대상을 빨리 포착하기 어려운 반면 쌍안경보다 배율이 높아 더 멀리,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삼각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손떨림으로 인한 관측 방해가 없습니다. 또 쌍안경은 꺼내기도 쉽고 가지고 다니기 쉬운 반면 망원경은 꺼내서 설치하는데 쌍안경보다 시간이 걸리고 휴대가 불편합니다.
필드스코프는 쌍안경보다 훨씬 비쌉니다. 사실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필드스코프는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장비라고들 합니다. 저희도 여유만 된다면 필드스코프만큼은 비싼 돈을 들여서 좋은 장비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80mm 필드스코프는 20만원대 후반에 구입한 것입니다. 필드스코프는 삼각대를 필요로 하지만 많은 경우 필드스코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여유가 된다면 고가 필드스코프를 구입하시는 것도 좋겠으나 중저가의 제품으로도 가족 탐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족 탐조를 위해서 수백만 원짜리 쌍안경이나 망안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탐조가 좋은 점은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쌍안경과 필드스코프를 구입하는 초기 투자 비용을 제외하면 특별히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탐조에 사용하는 소형 천체망원경은 청호반세가 대학교 때 구입한 것으로 벌써 구입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해오라기와 사용하는 쌍안경 역시 구입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탐조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탐조 장비들은 수십 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청호반세가 대학생 시절에 사용하던 입문자용 천체망원경을 두 번째 탐조용 망원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탐조를 하다 보면 종종 이동해야 할 때가 있는데 천체망원경은 탐조 용도로 나온 것이 아니라서 무겁기 때문입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필드스코프는 들고 먼 거리를 걸어야 할 때도 있으므로 구입하실 때 망원경과 삼각대의 무게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80mm 필드스코프는 무게가 1.6kg이고 90mm 천체망원경은 무게가 3.7kg입니다. 망원경은 본체만의 무게로 여기에 삼각대까지 합하면 더 무거워집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80mm보다 더 큰 필드스코프는 개인 탐조용으로는 모르겠으나 가족 탐조용으로는 들고 다니는 것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쌍안경은 배율이 고정되어 있지만 망원경은 아이피스를 교체함으로 배율을 바꿀 수 있는데요. 필드스코프는 아이피스를 교체하지 않고 하나의 아이피스로 배율을 바꿀 수 있는 줌 아이피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필드스코프는 줌 아이피스를 사용하고 있고 간단하게 아이피스를 돌려줌으로 최소 20배에서 최대 60배까지 배율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망원경처럼 중저가의 제품은 배율을 많이 올릴 경우 상하 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40배 이하에서만 사용합니다. 고가의 필드스코프는 고품질의 줌 아이피스를 사용하여 배율을 높이 올려도 상하 저하가 일어나지 않고 더 선명하고 생생한 관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저희 필드스코프 20배, 30배 배율로도 가족 탐조를 즐기는 데는 충분합니다. 사진의 품질은 장비의 가격과 비례하는데 사진 취미의 많은 분야 중에서도 새사진 촬영은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축에 속한다고 합니다. 수백만 원 심하면 수천만 원이 들 수도 있는 게 새 사진 촬영인 것 같습니다. 장비가 비싸면 비쌀수록 감탄을 자아내는 영상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영상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계시는 쌍안경이나 필드스코프에 어댑터를 사용하여 스마트폰에 부착해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촬영을 디지스코핑이라고 하는데요. 저희의 모든 새 관찰 영상은 이렇게 촬영한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최저가 촬영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새를 찍고 있으면 가끔 주변에 고가의 첨단 장비로 새를 찍고 계신 분들께서 신기하게 생각하시면서 어느 회사의 무슨 장비냐고 물어보셔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좀 더 좋은 장비를 사용한다면 여러분께 더 좋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늘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입니다. 쌍안경이나 망원경을 구입하시면 반드시 적혀있는 말이 있죠. 절대로 쌍안경이나 망원경으로 태양을 보시면 안 됩니다. 시신경에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자칫하면 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으로 또는 실수로 태양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린들의 주의 깊은 감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태양뿐 아니라 햇빛이 지면에 반사되어 빛나는 것, 예를 들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리는 바닷가의 수면이나 햇빛에 반사되어 빛나는 물체는 절대 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간의 호기심이나 실수가 평생 지속되는 시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탐조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감독이 필요하며 특히 미취학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밀착해서 감독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미취학 아동은 안전을 위해 혼자서 쌍안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가족 탐조의 필수 장비인 쌍안경과 망원경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쌍안경을 들고 가을 산책을 나서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가족 탐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